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시브람 박선생입니다. 여러분들. 자, 우리가 이번 시간에도 역시 어려운 시스템, 역학적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눌 건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뭐 배웠죠? 지난 시간에 중력. 오, 땅이 떨어지네. 그쵸? 지구가 당기니까. 그리고 그 당기는 힘은 질량이 클수록 당연히 커지게 되는 거죠. 그쵸? 자, 그 선생님한테 질문했던 학생들 중에 많은 학생들이 문제가 나오면 맞춥니다. 왜? 선생님이 있는 학교는 초엘리트 학교거든요. 그래서요, 맞추는데 여러 가지 의문점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을 선생님한테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그 부분이 뭐냐면요, 바로 이겁니다. 자, 질량이 커지면 중력이 세죠. 오케이. 그러면 세게 당기니까 당연히 속도가 빨라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자,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중력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 건 아닐까요? 자, 중력이라는 게 떨어지는 겁니다. 이게 너무 익숙해. 그러면요, 익숙하지 않은 작용계로 한번 바꿔봅시다. 익숙하지 않게 이제 얘를 돌립시다. 돌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물체가 이렇게 떨어지는 게 이렇게 돌렸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물체를 이제 어떻게 됩니까? 지구가 물체를 미는 꼴이 되는 거예요. 자, 밉니다. 미는데요. 어떤 놈은 무겁고 어떤 놈은 가벼워요. 그렇다면 이 두 놈을 같은 속력으로 가도록 밀려면 어느 쪽이 당연히 힘이 많이 들겠어요? 무거운 쪽이 힘이 많이 들겠죠. 얘네 둘의 질량이 다른 두 물체에 대해서 같은 속력으로 가도록 밀 거라고요. 같은 속력으로. 그럼 당연히 무거운 놈의 힘을 더 많이 줘야지 속력이 그나마 맞춰서 갈 수 있겠죠. 그렇죠? 중력은 바로 이겁니다. 지구에게는 이 중력 떨어지는 게 당연한 일이 아니겠죠. 본인이 하는 일일 테니까요. 그죠? 자, 여러분들. 자, 이제 요번 시간에는요, 중력에 의해서 배웠던 등가속도 운동, 그런 것들은 저번 시간에 배웠고, 또 다른 역학적 시스템, 그 어려운 시스템 또 배워나갈 겁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1학기 때 배우는 것들 중에 가장 어려운 부분들이지 않나 싶은데요. 그래도 차근차근 따라오면 충분히 따라올 수 있습니다. 또 선생님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제도 살짝 집어넣었어요. 여러분들 학교에서는 아마 이 예제보다도 더 쉽게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알겠죠? 하지만 선생님은요, 내가 바라는 학생들을 제4차 산업혁명의 리더들로 키우고 싶거든요. 그래서 자꾸 이것저것 알려줍니다. 애들은 싫어하지만. 예. 어쨌든 여러분들, 구호 한번 힘차게 외치고 또 시작해야죠. 뉴인 신바람! 예, 신바람 박선생. 신바람 박선생이 가르칩니다. 바로 이게 과학이지? 예, 이게 과학이지. 자, 시스템과 상호작용, 역학적 시스템. 이번에는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어려운 시스템이 좋은겨. 자, 왜 좋다는 거야, 어려운데? 예. 어려운 시스템. 우리 지금 역학적 시스템을 어렵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좋답니다. 왜? 이 역학적 시스템을 이용해서요, 우리가 바로 안전장치를 만들 거거든요. 예. 사실 이 단원의 주요점은 바로 이러한 역학적 시스템이 안전장치에 적용이 된다. 그래서 이러한 안전장치들이 있다. 이걸 알려주는 건데요. 선생님은 사실 봐도 누구나 아는 안전장치보다는 선생님은 그 원리를 알려주고 싶어요. 그 원리를 알아야지 여러분이 새로운, 더 좋은 안전장치를 개발할 수 있겠죠. 자, 어쨌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요, 뉴턴의 법칙부터 배울 겁니다. 뉴턴의 법칙, 제1법칙, 제2법칙, 제3법칙. 자, 이 중에서요, 여러분들이 배울 건 제1법칙, 제1법칙입니다. 예, 제1법칙. 자, 뉴턴의 제1법칙이고요. 통합과학에서는 관성, 이 관성이라는 뉴턴의 제1법칙만 나와요. 예, 그럼 2법칙, 3법칙은 배울 필요가 없겠죠? 예, 괜히 머리 쓸 필요 없습니다. 근데 4차 산업혁명의 리더를 키우고 싶다고? 배워야지. 무조건 배워야지, 그치? 2법칙과 3법칙도 간단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지금 얘기했다시피 1법칙, 뭡니까? 바로 관성의 법칙입니다. 관성, 관자, 뭐예요? 관습할 때 관자예요. 즉, 원래 있던 운동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자 하는 성질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관성 법칙인데요. 관성, 물체가 자신의 운동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는 성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관성의 법칙은요, 여러분들, 뉴턴이 발견을 하고 뉴턴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그거에 대한 증명은 하지 못했죠. 그거에 대한 이론적 배경이나 그런 거를 뉴턴이 제시하지 못했어요. 단지 이런 게 있다. 하지만 이 힘은 실제 존재하는 힘은 아니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차를 타고 이동을 합니다. 이동하다가 커브를 꺾었어요. 커브를 이쪽으로 꺾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쪽으로 이동을 해야 되죠. 근데 내 몸은 이렇게 꺾이거든요. 바로 이쪽으로 작용하는 힘, 이걸 우리는 관성에 의한 원심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여러분들,
그 지구는 자전을 합니다. 지구는 자전을 하는데요. 극지방으로부터 바람이 불어 내려올 때요. 적도지방 쪽으로 바람이 내려올 때 바람이 일직선으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휘어서 내려와요. 이건 우리가 전향력 또는 코리 올리의 힘이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역시 관성에 의한 현상입니다. 자, 선생님이 학생들 가르치다 보니까 아직 이 전향력에 대해서 배우지 않은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예, 괜찮아요. 그건 나중에 그냥 이런 게 있구나. 그 정도. 언제나 그렇듯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자, 어쨌든요. 아인슈타인이요. 이 관성에 대해서 이론적 배경을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움직이지 않는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움직여. 그거를 보정하는 값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관성이라는 게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이야기들 지금 하려는 건 아니에요. 지금은 관성이라는 거 아주 쉬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관성 그것만 살짝 이야기할 겁니다. 자, 물체가 자신의 운동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는 성질이고요. 물체가 자신의 운동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고 합니다. 내가요 앞으로 계속 걸어갈 거예요. 그리고 내가 뒤로 갈 거예요. 네, 내가 빙글 돌 거예요. 내가 춤을 출 거예요. 근데 아무도 말리지 않으니까 지금 내가 이따위 짓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내 나이에. 예, 아무도 말리지 않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거예요. 예, 바로 그겁니다. 얘도요. 자기가 하고 있던 운동 상태를요. 그대로 유지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본인이 그렇게 하고 싶어. 근데 아무도 말리지 않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즉, 말리지 않는다. 나에게 작용하는 외부 알짜 힘이 0이란 얘기입니다. 힘이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 힘이 0일 때 정지해 있던 물체는요. 계속 정지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운동하던 물체는 계속 운동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알짜 힘이 0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0일 때 나타나는 운동이 뭐였죠? 그렇죠. 방향도 안 바뀌고 속도도 안 바뀌죠. 그죠? 속력도 안 바뀌고 방향도 안 바뀝니다. 등속, 직선, 운동을 한다는 겁니다. 다시 읽어볼까요?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0일 때 정지해 있는 물체는 계속 정지해 있고 운동하던 물체는 계속 등속, 직선, 운동을 한다. 자, 이 얘기입니다. 자, 어쨌든 이 관성이라는 건요. 두 가지로 나뉩니다. 정지해 있던 물체가 갖는 관성, 정지 관성. 그리고 운동하는 물체가 갖는 관성, 운동 관성이죠. 자, 정지 관성은 지금 여러분들 알고 있는 그대로예요. 정지해 있던 물체가 계속 어떻게 하고 싶어요? 그렇죠. 정지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정지했던 물체가 계속 정지해 있으려는 성질. 자, 버스가 갑자기 출발합니다. 그럼 승객은 어디로 밀립니까? 예, 뒤로 밀리는 거예요. 왜? 나는 지금 여기 있었거든요. 근데 벌써 출발을 했어요. 버스가 출발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여기 왔어요. 그쵸? 버스가 이쪽 방향으로 가니까. 근데 나는 어디 있어야 돼요? 난 여기 있어야 되거든. 난 정지해 있었거든. 안 돼. 예, 이겁니다. 이게 바로 정지 관성이에요. 그래서 버스가 갑자기 출발하면 승객은 뒤로 밀려난다. 그리고 다른 예시들. 먼지를 터는 거예요. 먼지가 붙어 있습니다. 근데 내가 빵 쳤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 먼지가 붙어있는 담요 같은 게 앞으로 나가죠. 하지만 먼지는 정지해 있고 싶어 하죠. 이 자리에 있고 싶다는 거예요. 담요는 앞으로 나가지만 얘는 여기 있네요. 떨어지겠죠. 중력에 의해서. 그죠? 자, 휴지를 뜯는다. 휴지를 뜯습니다. 휴지가 매달려 있어요. 정지해 있네요. 근데 내가 휴지를 팍 떼요. 그럼 떨어지죠. 왜? 정지해 있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꼬리만 잘라내겠다 이거죠. 그죠? 자, 그림에서 실을 갑자기 당기면 가 끊어진다. 자, 뭐가 끊어질까요? 자, 여기서 보면요. 지금 여기에요. 벽이 있는 거고요. 실에 추가 매달려 있습니다. 근데요. 내가 지금 이걸 팡 당겼어요. 빨리 당긴다면 추는 정지해 있고 싶겠죠. 추는 정지해 있고 싶기 때문에 내가 이쪽으로 작용하는 힘에 대해서 반대 방향의 힘이 작용할 겁니다. 그렇죠? 반대 방향의 힘이 작용해서 추 자체 내에서는 힘이 상쇄돼서 0이 될 거예요. 나는 추를 분명히 아래쪽으로 당겼어요. 아래쪽으로 당겼지만 추 자체 내에서 관성에서 반대쪽으로 힘이 작용했거든요. 그럼 얘는 끊어지죠. 누가? B가 끊어지겠죠. A에는 내가 당기는 장력이 전달되지 않을 거예요. 왜? 상쇄됐기 때문에. 어디에서? 추에서. 자, 그러면요. 만약에 천천히 당기면 어떻게 될까요? 천천히 당기면 어느 수 추는요. 정지했던 놈이 운동하는 추가 돼버리죠. 자, 여러분들 관성이라는 건요. 여러분들 질량에 비례하죠. 그리고 속도에도 비례합니다. 관성은 뭐라 그랬어요? 가짜 힘이에요. 힘. 힘은 뭡니까? F는 MA.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식이죠? 예, 바로 그겁니다. 얘 또한 가짜 힘이에요. 가짜지만 힘이란 얘기예요. 가짜지만 힘. 자, 지금 선생님이 계속 똑같은 말을 왜 하냐면요. 지금 내가 얘기하는데 침이 한 방울 한 방울 나가요. 그게 너무 재밌어서 얘기했어요. 네. 자, 어쨌든 가짜 힘이라는 겁니다. F는 MA의 공식을 따른다는 얘기예요. 지금 내가요. 빨리 당기면 어떻게 됩니까? 속도가 커지죠. 관성 또한 커지는 겁니다. 하지만 내가 천천히 당기면 관성이 작겠죠. 작으니까 줄이 끊어질 정도는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추가 이
힘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천천히. 그러다 어느새 추가 자기도 모르게 운동하는 추가 되죠. 운동 간성에 의해서 빵 끊어져요. 어디에서요? A에서 끊어지게 되는 거죠. 알겠죠? 천천히 당길 때. 하지만 지금은 갑자기 당기는 거니까 B가 끊어지는 게 맞겠죠. 자, 이번에 운동 간성입니다. 운동하는 물체가 갖는 관성이에요. 운동하는 물체는 어떤 운동을 합니까? 등속 직선 운동을 하겠죠. 자, 버스가 갑자기 정지하면 승객은 어디로 넘어집니까? 앞으로 넘어지죠. 그렇죠? 아까와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앞으로 가고 있었어요. 앞으로 가고 있었으니까 1초 뒤면 여기에 왔어야 돼요. 근데 버스가 여기서 정지했어요. 쏘쏘. 안 돼요. 여기 와야 돼요. 이거죠. 바로 앞으로 넘어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마찬가지로 예시가 있네요. 달리기를 할 때 결승점에서 바로 정지하지 못한다. 그렇죠? 달리던 중이었으니까. 그렇죠? 정지하려면 힘들죠? 달리다가 돌에 걸려 넘어진다. 자, 앞으로 가려고 합니다. 돌에 걸렸어요. 관성이 있지만 어쨌든 돌에 걸려서 발은 어떻게 됐습니까? 정지했어요. 하지만 발 윗부분은 앞으로 가려는 관성에서 그대로 고꾸라지게 되는 거죠. 그죠? 안전띠를 착용한다. 왜? 차가 급정거할 때를 대비해야 되는 거죠. 삽으로 흙을 퍼 던진다. 자, 삽을 흙을 퍼서 갔어요. 그럼 흙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운동을 합니다. 하지만 삽은 여기까지 오고 멈추죠. 하지만 흙은 날아가는 거죠. 자, 망치의 자루를 바닥에 내리치면 망치머리가 자루에 단단히 박힌다. 자, 망치가 있습니다. 이거를 깡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망치머리가 이렇게 하는 순간 같은 운동을 하면서 내려갑니다. 하지만 나는 빵 부딪혔어요. 자루는 멈추고요. 이 망치의 헤드는 내려가려는 운동 관성 때문에 박히게 되는 거죠. 그죠? 자, 일부러 좀 자세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아까 얘기했다시피 관성까지가 통합과학입니다. 통합과학. 지금 선생님이 딴 얘기를 잠깐 할 건데 뭐 별 얘기 아니고요. 지금 화면을 선생님이 좀 보면서 항상 얘기하거든요. 예, 사실 이 강의실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혼자 떠들어요. 예, 혼자 춤도 추고. 그래서 너무 행복해요. 네. 왜 자꾸 눈물이 나지? 예, 그거 아니고, 예, 너무 행복해요. 자, 근데 어쨌든, 자, 여러분들. 자, 화면을 보는 사람들 내 몸이 너무 뚱뚱해 나와. 예, 요새 좀 빠졌었어요. 이게 자전거 막 타고 막 그러다가 좀 빠졌는데, 예, 지금 밥 먹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알겠죠? 예, 원래 이게 막 근육 막 이런 거 막 이렇게 했었는데, 예, 그래서 좀 뚱뚱해 나오는 거니까. 예. 자, 어쨌든, 통합과학은 관성까지인데요. 선생님이 원하는 건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한테요. 이미 2학년, 3학년, 이미가 아니라 이제 앞으로 2학년, 3학년 때 배워야 되는 것들도 시간이 된다면 그리고 우리한테 기회가 된다면 선생님 알려주고 싶습니다. 그래야지 2학년, 3학년 때 여러분들이 더욱더 편하게 공부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뉴턴의 제2법칙과 제3법칙도 같이 간단하게 나가보도록 할게요. 자, 뉴턴의 제2법칙입니다. 뭡니까? 자, 뉴턴의 제2법칙 하면 많은 학생들이 F는 MA를 알아요. 하지만 F는 MA 법칙이 아니죠. 가속도의 법칙입니다. 가속도의 법칙. 자, 그럼 볼까요, 여러분들? 자, 힘이 0이에요. 그러면요, 아무 힘도 작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놈은 등속 직선 운동을 하거나 정지했겠네요. 가속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죠? 힘이 0이라면 A는 0이죠. 그럼 힘이 일정하게 작용합니다. 일정하게 작용하면 속도는 일정하게 증가하겠네요. 가속도가 일정하겠네요. 그렇죠? 가속도가 일정해요. 자, 그다음에 F가 증가합니다. 그러면 빨라지고 있는 놈한테 힘을 더 줘요. 그럼 더 빨라지겠죠? 그렇죠? 원래 빨라졌던 그 폭보다 더 큰 폭으로 빨라질 거예요. 맞죠? 예, 가속도가 증가합니다. 하지만 F가 감소하면 가속도 역시 감소합니다. 와, F가 하는 대로 가속도가 따라가네요. 우린 이런 관계를 비례관계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F는 가속도와 비례의 관계를 갖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이번에는 동일한 F를 가한다고 볼게요. 동일한 F. 자, 동일한 F를 가하는데요. 질량이 커요. 그러면요, 동일한 F를 가했을 때 속도가 그렇게 빨리 오르진 않겠네요. 왜? 질량이 크니까. 근데 질량이 작은 놈은요, 같은 힘을 가하는데 훨씬 빨리 가겠네. 그죠? 예, 그러면요, 지금 봤더니요, A는 질량과는 어떤 관계입니까? A는 질량과는 반비례 관계이기 때문에 A는 n분의 1에 비례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적당하겠네요. 자, 이걸 한번 우리가 합쳐볼까요? 자, 봤더니요, A라는 놈은 누구에 비례합니까? n분의 F에 비례하네요. 그렇죠? n분의 F에 비례하는 꼴이 됐어요. 지금 이 식을 합쳐보니까. 지금 여기에는 A는, F는 이렇게 나왔어요. 예, 하지만 원래 정확한 표현은 이렇게 나와야겠죠. 근데 왜 저렇게 썼는지는 좀 이따 얘기할게요. 자, 그러면 이번엔 F로 한번 바꿔볼까요? F는 MA네요. 예, 이제 는이라는 표현은 쓰면 안 된다 그랬죠, 지금. 예, 이거죠.
F는 MA에 비례하는 관계를 갖습니다. 그러면요, 얘를 는으로 바꾸고 싶어요. 공식으로 바꾸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F는 비례상수 K에 MA가 있으면 되죠. 그렇죠? 자, 근데 이 F 누가 만들었어요? 네. 아니야. 뭘 또 내가 만들었어. 이놈들 그냥. 네, 나 말고 그 전에 만들었어, 이거는. 네, 이건 내가 좀 늦게 태어나가지고. 네. 그치. 그렇지. 누구? 그렇지. 선생님이랑 비슷하네. 뉴턴. 그죠? 뉴턴이 만들었죠, 뉴턴. 자, 뉴턴이 이걸 만들었어요. 근데 굳이 복잡하게 만들겠습니까? 그럴 필요 없죠. 자, 이놈의 단위가 뭐예요? M, 킬로그램. A, 가속도. 미터 퍼 세크의 제곱이죠.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의 제곱입니다. 이게 단위예요.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단위를 얘랑 똑같이 한다면 비례상수는 1이 될 수 있겠죠. 그렇죠? 자, F 역시 단위가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의 제곱으로 정한 거죠. 그리고 본인의 이름을 따서 이거를 뭐로 바꿨습니까? 뉴턴! 자, 이렇게 단위를 바꿨죠. 그렇죠? 그래서 비례상수는 1이고 우리는 이제 이걸 자신 있게 F는 MA다. 이렇게 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 자, 그럼 이번엔요. 한번 지금 F는 MA의 식을 가지고 우리가 가속도를 한번 구해봅시다. 첫 번째 그림 볼까요? 20N의 힘으로 2kg의 물체를 밀고 있답니다. 자, 이 그림 보니까 근데 좀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네. 정상적이라고요? 에헤이, 지난 강의 좀 봐. 작용점이 잘못됐죠. 그렇죠? 지난 강의 때 뭐라 그랬습니까? 작용점이 허공에 있으면 안 된다고요. 근데 혼용해서 쓰기도 하니까 문제를 푸시라 그랬죠? 네, 그냥 문제 푸시면 됩니다. 알겠죠? 하지만 정확한 건 알고 넘어가자는 거예요. 자, 어쨌든 20N의 힘으로 2kg을 밀고 있어요. 그럼 뭡니까? 20N의 힘으로 2kg을 밀고 있어요. 그러면 A는 당연히 10m/s의 제곱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A는. 그렇죠? 자, 그러면 A가 10m/s의 제곱 나왔어요. 그럼 우리가 전에 배웠던 등가속도 운동 여기다 대입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다 대입하면 여러 가지 문제들로 변형이 될 수 있겠죠? 그렇죠? 자, 두 번째 겁니다. 15N으로 당기고요. 30N으로 당깁니다. 그러면 합력은 15N이 되네요. 근데 5kg이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15N은 지금 5kg이니까 5kg 곱하기 A가 되고 A는 3m/s의 제곱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죠? 자, 세 번째 겁니다. 가속도가 2m/s의 제곱인데요. 봤더니 2kg이에요. 근데 10N을 밀거든요. 이상하네. 10N으로 미는데 2kg이면 5m/s의 제곱이 나와야 되거든요. 가속도가. 근데 얘는 2m/s의 제곱이에요. 네. 마찰력을 무시하지 않겠다는 거네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여기서 잘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문제에서 단 마찰력은 무시한다. 그렇다면 마찰력을 생각할 필요가 없겠죠. 하지만 무시한다는 말이 없을 땐 마찰력이 어딘가에 분명히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찾으셔야 됩니다. 그걸 못 찾으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맞히기 어렵겠죠. 자, 어쨌든 여러분들. 자, 지금 같은 경우는요. 지금 얘기한 대로 10N으로요. 10N으로 2kg의 물체를 민다면 얘는 A의 가속도를 갖게 되고 이 A는 몇입니까? 5m/s의 제곱의 가속도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렇지가 않지요. 지금 현재 2m/s의 제곱만 갖는답니다. 그러면 나머지 3m/s의 제곱이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맞죠? 즉 10N이요. 나뉘어졌다는 얘기입니다. 2kg 곱하기 2m/s의 제곱. 얘가 움직이는 거. 그리고 나머지 뭡니까? 바로 마찰력이라는 거죠. 그쵸? 마찰력. 자, 그러면요. 얘는 얼마입니까? 4N이네요. 그럼 마찰력이 6N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마찰력이 6N. 자, 이렇게 여러분이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요. 뉴턴의 제3법칙 한번 봅시다. 자, 제3법칙. 우리가 중학교 때 제3법칙을 들어는 많이 봤어요. 그리고 들어봤더니 쉬워요. 쉽다 보니까 굉장히 편하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물론 F는 MA를 이용한 공식들이 무지하게 많고 이게 변형이 되고 여러분들 머리를 아프게 하지만 작용 반작용이 사실 좀 어려운 공식이 되지 않나, 공식보다 어려운 이론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봅니다. 여러분들도 조금 주의해서 작용 반작용을 접할 필요가 있어요. 자, 작용 반작용은요 이겁니다. 모든 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힘이래요. 봐요. 선생님이 지금 얘기한 대로 벌써부터 거창하죠? 거창한 것 쉬운 게 아니죠. 중요한 거란 얘기예요. 자, 모든 힘은요, 두 물체 사이에서
상호작용합니다. 모든 힘은. 작용, 반작용. 두 물체 사이에서 상호작용하는 모든 힘을 우리가 작용, 반작용이라고 합니다. 이 작용, 반작용은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크기가 동일합니다. 그리고 방향은 반대죠. 선생님이요, 이 책상을요, 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 손도 아파요. 이 책상도 아플 거예요. 예. 선생님 주변에 있는 것들은 모두들 생명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생명은 언제나 아름다운 거니까요. 뭔 소리 하는 거야? 자, 어쨌든 여러분들. 예. 자, 이 책상을 내리쳤을 때 이 책상도 선생님으로부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나역시 충격을 받았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같이 같은 양의 충격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게 바로 작용, 반작용입니다. 내가 작용했더니 얘도 나한테 반작용을 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여러분들, 크기는 같은데 방향이 반대인 거 또 있어요. 작용, 반작용 말고 힘의 평형이라는 거 있죠. 우리가 그걸 구분을 해야 돼요. 자, 작용, 반작용은요, 내가 이 책상을 쳤습니다. 그러면 이 책상에 작용점이 생기겠죠. 이 책상은 누구 쳤습니까? 선생님이 손을 쳤어요. 이 손에 작용점이 생깁니다. 즉, 두 물체한테 작용하는 힘이에요. 맞죠? 힘의 평형은요, 내가요, 얘를 밀었습니다. 얘를 이렇게 당겨요. 근데 안 움직여요. 왜? 이 바닥에 고정되어 있는 마찰. 그렇죠? 그 힘에 의해서 얘는 당겨지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힘의 평형입니다. 한 물체에 두 힘이 작용하는 거죠. 한 물체에 두 힘이 작용할 때 우리는 그걸 힘의 평형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다른 말로 얘기할게요. 작용, 반작용은요, 두 물체 사이에 작용하기 때문에 항상 주체가 둘이 돼야 됩니다. 하지만 힘의 평형은요, 주체가 한 개입니까? 아니요. 등장하는 주체는 세 개가 나와야 되죠. 왜? 작용받는 물체, 두 힘에 영향을 받는 물체가 하나 있고, 이쪽으로 당기는 놈, 저쪽으로 당기는 놈, 이렇게 하나, 둘, 세 개가 존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요, 작용은요, 내가 칠판을 미는 힘이에요. 반작용은요, 칠판이 나를 미는 힘이 되겠죠. 그렇죠? 평형으로 바꿔볼까요? 내가 칠판을 밀었어요. 예, 벽이 칠판을 밀었어요. 그러면 칠판은 움직이지 않겠죠. 그죠? 나, 칠판, 벽. 세 가지 주체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평형이에요. 자, 작용, 노가 물을 밀었습니다. 그러면 반작용은요, 물이 노를 미는 게 되겠죠. 예, 주어와 목적어를 바꾸면 바로 반작용으로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배운 개념들을 가지고 우리가 조금만 한번 문제를 풀어봅시다. 이 문제들은요, 예제들은 전부 다 기본형입니다, 여러분들. 이것들로 나오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문제 풀 것들은 전부 다 응용될 겁니다. 알겠죠? 자, 일단요, 3kg과 2kg이 있습니다. 이놈을요, 10N으로 밀었어요. 그러면 얘 가속도는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예, 한번 차근차근 해볼까요? 마찰은 무시한대요. 두 물체에 작용한 R자임 얼마예요? 10N이죠. 그럼 두 물체의 질량은 친절하게 두 물체라고 얘기해줬네요. 3kg, 2kg, 5kg이네요. 자, 그러면 이때 가수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A를 밀면 B도 같이 움직이는 거죠? 예, 하나로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10N으로 밀었는데 5kg입니다. 그럼 2m/s의 제곱이 나오겠죠? 그렇죠? 10N은 5kg 곱하기 A니까 A는 2m/s의 제곱이 나오겠죠? 자, 이 상태에서요, A에 작용하는 R자입니다. A는요, 2m/s의 제곱으로 움직여요. 그렇죠? 그러면 FA라고 표현할까요? FA는요, 질량이 3kg입니다. 그 다음에 곱하기 가속도 2m/s의 제곱이에요. 그렇죠? 처음 거만 좀 이렇게 해주고 두 번째 것은 좀 빠르게 나갈게요. 알겠죠? 자, 그럼 여러분들, 왜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F는 MA니까. 알겠죠? 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얘는 몇 뉴턴이에요? 6N이네요. 그러면 10N의 힘을 줬으니까 나머지 4N은 B한테 갔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한번 계산해 볼까요? FB. 마찬가지로 2kg입니다. 그리고 가속도는 2m/s의 제곱이죠. 같이 움직이니까 4N. 합쳐서 R자임 10N이 나왔네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이상하지 않습니까? 내가요, B에 힘을 줬는데요. 왜 A가 힘을 받아야 되죠? 나는 B에다가 힘을 줬잖아요. 예. 너무 당연하게 여기면 안 돼요. 과학을. 여러분들이 원리를 파헤쳐야 돼요. 나는 분명히 B에다가 10N을 줬습니다. 그리고 B는 나는 분명히 A에다가 10N을 줬어요. 그렇죠? 근데 B가 지금 그 힘을 나눠 가졌죠. 그거 이상한 거예요. 나는요, A에 10N을 줬거든요. 예, 맞습니다. A는요, 10N의 힘을 받았어요. 받았지만 힘의 평형 관계에 의해서 6N밖에 받지 못한 꼴이 된 거예요. 자, 지금부터 그거 원리 잠깐 얘기할게요. 10N의 힘으로 밀었습니다. 그러면요,
지금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 3kg A가 있죠? 여기는 2kg B가 있습니다. 그죠? 예. 자, 이렇게 밀었어요. 밀면요, 얘는요, 분명히 10N의 힘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놈은 앞에 있는 2kg에 같은 속력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이 물체가 힘을 어떻게 줬습니까? 4N의 힘을 줬어요. 작용점을 이 물체에다가 작용점 줘서 줬죠. 근데요, 항상 두 물체 사이에는 힘이 작용한다 그랬어요. 무슨 힘? 작용, 반작용. 즉 2kg은요 4N의 힘을 받으면서 얘한테도 4N의 힘을 줘버렸습니다. 그죠? 자, 그게 갖고 방향이 반대네요. 그러면 상쇄돼야 맞나요? 아니에요. 상쇄 못합니다. 왜? 이거는 두 물체 작용점이 달라요. 작용점이 같을 경우에 힘의 평형일 때만 상쇄가 되는 거예요. 힘의 평형에 대한 그런 관점일 때만 상쇄가 되는 거고요. 얘 같은 경우는 상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작용, 반작용은요. 지금 현재 B의 작용점이 있고 A의 작용점이 있는 거예요. 작용점이 다르다고요. 알겠습니까? 작용점이 다르기 때문에 얘를 합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요, 얘는요, 이 4N에 의해서 이놈은 2m/s의 제곱으로 운동하는 거고요. 이 4N이 바로 한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죠. 여기선 10N으로 작용하고요. 여기선 4N으로 작용해요. 합력은 6N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m/s의 제곱으로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혹시나 만약에 이해가 안 된다면 다시 한번 보세요. 알겠죠? 자, 어쨌든요, A가 B를 미는 힘은요, A가 B를 미는 힘은 4N이고요. B 역시 A를 4N으로 미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요, 두 번째 거 나갈 건데요. 두 번째 거 이전에 선생님이 먼저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두 물체가 있는데요. 두 물체가 붙어 있으면 지금 한 덩어리로 생각했어요. 그러면 이 경우에만 한 덩어리로 보면 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 두 물체가 실로 연결되어 있든 뭐하든 두 물체가 연결이 되어 있어서 같이 움직이면 그거는 우리가 한 물체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 보세요. 15N으로 당깁니다. 그러면 B만 움직여요. A도 분명히 같은 속도로 움직일 수밖에 없겠죠. 예, 한 물체로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두 물체의 작용한 R자임은 얼마입니까? 15N입니다. 두 물체의 질량은 5kg이고요. 15N의 5kg이니까 3m/s의 제곱이라는 가속도가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 A에 작용하는 R자임은 뭡니까? 바로 6N이 되겠네요. 2kg이니까. 그죠? 이거 계산하는 거 다 알죠? 그죠? B에 작용하는 건요. 지금 3m/s의 제곱으로 이동하는데 3kg이니까 9N이 되겠네요. 바로 6N과 9N. 그죠? 그러면 B가 A를 당기는 힘. B가 A를 당기는 힘. 어떻게 당길까요? 3m/s의 제곱으로 당겨야 되니까 6N으로 당겨야지 A가 3m/s의 제곱으로 오겠죠. 그쵸? 그리고 마찬가지로 A도 작용, 반작용으로 6N의 힘으로 당길 거예요. 그쵸? 자, 근데 장력이라는 게 나왔어요. 장력. 자, 장력은요, 여러분들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간단하게. 여기까지만 들으면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 그냥 쭉쭉쭉 나가면 돼요. 네. 자, 장력은 우리가 기호를 T라고 표현합니다. T. 대문자 T로 표현해요. 장력은. 자, 근데요, 지금 우리가 이 물체를 보니까요, 이 물체를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지금 2kg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3kg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줄로 연결되어 있고요. 여기에서 지금 15N으로 당기고 있답니다. 맞죠? 15N으로.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봤을 때요, 얘는요, 아까와 마찬가지로 얘는요, 15N이 작용합니다. 15N의 힘이 작용하는데요, 얘를 같이 당겨야 돼요. 그다음에 얘한테 얘가 힘을 줘야 됩니다. 얼마의 힘을 줘야 됩니까? 그렇죠. 6N의 힘을 줘야 돼요. 이 6N의 힘은 어디를 통해서? 이 줄을 통해서 이동하는 거예요. 근데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 이 2kg짜리 물체도 3kg를 6N으로 당기게 되죠. 그렇죠? 한 물체에 얘와 얘는 합칠 수 없지만 한 물체에 6N과 15N이 있네요. 그럼 얘는 결론적으로 9N이 되는 거죠. 여기가 6N, 그리고 여기가 9N이 되는 거예요. 자, 이 줄에는 어떤 힘이 걸렸습니까? 어떤 힘이 걸렸어요? 자, 얘는요, 6N이 15N랑 합쳐지면서 9N으로 바뀌었죠. 그럼 이제 지울까요? 그럼 6N만 여기에 걸려있네요. 그렇죠? 바로 줄에 걸리는 힘, 우린 이걸 장력이라고 얘기합니다. 예, 장력은 6N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번엔요, 이렇게 도르래가 있습니다. 그럼 얘는요, 일단 두 물체에 작용하는 R자임을 구해야 되는데, 예, 힘 표시가 없네요. 힘을 우리가 만들면 되죠. 이게 지금 어디예요? 지구죠? 예, 중력이 있겠네요. 그럼 여러분들, 자, 1kg짜리만 지금 중력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1kg짜리가 중력을 받으면 얼마의 힘을 받는다는 거예요?
중력 가속도가 10m/s의 제곱이니까 10N의 힘을 받겠네요. 그렇죠? 10N의 힘으로 갑니다. 얘네들의 두 물체의 질량은 5kg이에요. 예, R자 힘은 10N이고요. 두 물체의 질량은 5kg입니다. 가속도는 2m/s의 제곱이 되겠네요. 자, 2m/s의 제곱이면요. 10N의 힘이 전체에 작용하지만 이놈은요. 2N의 힘이 작용할 테고 얘는 8N의 힘이 작용하겠네요. 그렇죠? 장력은요. 얘를 8N의 힘으로 끌어당기니까 장력은 8N이 걸리는 거죠. 아시겠죠? 예, 이렇게. 그 다음에 뭐 B가 A를 당기는 힘, A가 B를 당기는 힘, 이게 8N이죠. 또, 그죠? 자, 이번 문제는 여러분들 조금만 우리 집중해 봅시다. 알겠죠? 좀 더 머리를 좀 더 디테일하게 써야 돼.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보시면 여기는 2kg이 매달려 있고 여기는 3kg이 매달려 있어요. 그러면 아까와 똑같이 얘는 지금 지구에서 일어나는 거라고요. 그러면 중력이 작용할 거란 말이죠. 자, 중력 가속도는 10m/s의 제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얘는 30N의 힘으로 당기고 있고 얘는 20N의 힘으로 당기고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당연히 두 물체에 작용하는 R자 힘은 10N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두 물체의 질량은 5kg이에요. 그러면 10N에 5kg이야. 그렇지? 그렇다면 당연히 얘네들의 속도는 2m/s가 되겠죠. 그렇죠? 2m/s가 될 것이고요. 자, 이때 A에 작용하는 R자인 A는요 지금 2kg이 2m/s로 간답니다. 2m/s의 제곱으로 간대요. 2m/s의 제곱. 그죠? 가속도니까. 자, 2m/s의 제곱으로 간다는 얘기는 결론적으로 얘는요 4N이 R자 힘으로 작용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놈은요 지금 현재 6N이 R자 힘으로 작용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B가 A를 당기는 힘, B가 A를 당기는 거, 얘 지금 4N으로 당기고 있죠. 그럼 4N으로 당긴다. 근데 여기서요 여러분들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선생님 같은 경우도 맨 처음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강의 신나게 찍었어요. 예, 피곤해가지고 항상 피곤해 좀 봐줘. 예, 그러다가 생각해보니까 또 실수해버린 거야. 예, 간단한 예제에서 실수하는데 여러분들도 실수를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편집을 한 건데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얘는요 30N, 20N으로 당기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어쨌든 R자 힘이 10N이면 그 상태에서 이 20N은 없어지는 겁니까? 아니죠. 그렇죠? 20N은 존재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얘는 4N의 힘을 받는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4N의 힘을 받으려면 지금 아래쪽으로 작용하는 20N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얘가 4N의 힘으로 이렇게 나가려면 20N을 품고 나가야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몇 N이 작용해야 돼요? 24N이 작용해야만 20N이 상쇄되고 4N이 남게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 계산으로 봐도 얘가 지금 30N으로 내리고 있잖아요. 근데 얘는 지금 현재 6N만 받는다 했잖아. 그 얘기는 무슨 말이야? 24N이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니까 6N만 남아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B가 A를 당기는 힘은요. B가 A를 당기는 힘은 4N이 아니라 24N이 되는 거예요. 24N. 24N으로 당겨야만 얘가 4N의 힘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20N 상쇄되고. 그렇죠? 그럼 마찬가지로 작용 반작용에서 A도 B를 24N으로 당길 거고요. 실에 걸리는 장력은 24N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 부분 여러분들 오해하시지 말고, 오해가 아니라 여러분들 실수하시지 말고 좀 잘 디테일하게 생각하면서 나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번엔 두 물체에 작용한 R자 힘을 볼까요? 10N. 바로 나오네요. 자, 두 물체의 질량은 5kg. 너무 쉽네요. 그러면 얘는 2m/s의 제곱의 가속도를 갖고. 자, A에 작용하는 R자 힘. A가 2m/s의 제곱으로 가려면 4N의 R자 힘이 작용하겠죠? B는요, 6N이 작용하겠네요. 근데 A의 운동 방향과 마찰력의 방향은 뭐뭐하다. 네, 마찰력은 항상 운동 방향과 반대가 아닌가요? 땡입니다, 땡.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 이것 때문에 6번을 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 간단한 그림을 넣은 거죠. 자, 여러분 보세요. 마찰력은 언제나 운동 방향과 반대이다? 틀린 말입니다. 자, 지금 보세요. A에 어떤 힘이 작용합니까? A에 아무 힘도 작용하지 않아요. 근데 A 움직였어요. 그러면 A에 뭔가 작용하는 힘이 있다는 얘기죠. 움직였기 때문에. 물리에서는 공짜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A는요, 일단 중력이 작용할 거예요. 그렇죠? 근데 B가요, A를 떠받들고 있어요. 그럼 이 중력만큼 떠받드니까 여기에 존재하겠죠. 그렇죠? 상쇄됩니다. 만약에 중력이요 20N으로 당기고 있다면 B는 A를 20N의 힘으로 들어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상수되니까 0입니다. 그럼 얘는 어떠한 힘도 현재 작용하고 있잖아요. 어떤 힘 외에는, 마찰력 외에는 A와 B가 붙어있죠. 마찰력은 존재한다는 거죠. 근데 A는 지금 B가 운동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어요. 마찰력밖에 받고 있지 않은데 B가 운동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어요. 즉 A는요. 마찰력에 의해서 앞으로 가는 겁니다. 마찰력에 의해서 A의 운동 방향과 마찰력의 방향은 동일한 경우가 되는 겁니다. 동일한 경우. 알겠죠?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마찰력은 항상 운동 방향과 반대이다. 이 말은 틀린 말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좋습니다, 여러분들. 이번엔 작용 반작용이에요. 자, 물체의 무게, 물체가 지구를 당기는 힘, 물체가 책상면을 누르는 힘, 책상면이 물체를 떠받치는 힘. 예, F1을 볼까요? 물체의 무게래요. 무게가 뭡니까? 그쵸?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힘이죠. 그쵸?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힘이에요.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힘, 물체가 지구를 당기는 힘. 주어랑 목적을 바꿨네요. 작용 반작용이네요. 그쵸? 작용 반작용은 F1, F2가 될 테고요. 그쵸? 자, 작용 반작용 F1, F2. 그 다음에요. 물체가 책상면을 누르는 힘, 책상면이 물체를 떠받치는 힘. 역시 주어와 목적어가 바뀌었어요. F3, F4. 이것도 작용 반작용이죠. 얘네들은 각각 힘을 합칠 수 있습니까? 합칠 수 없다. 자, 그러면요. 힘의 평형하게 봅시다. 힘의 평형은요. 몇 개가 나와야 된다 그랬어요. 한 물체에 작용하는 거고 주체는 3개가 나와야 된다 그랬죠? 자, 지구가 물체를 당깁니다. 근데요. 이 물체는요. 지구 안으로 파고들지 않고 있어요. 왜? 책상면이 받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구는 물체의 힘을 작용해서 당기는데 책상면은 물체를 떠받들고 있는 거죠. 그렇죠? 물체에 작용했네요. 그리고 주체는 지구, 책상, 물체 3개가 다 떴네요. 즉 F1과 그 다음에 뭐예요? F4가 되겠죠. 그죠? 물체의 무게,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힘, 그 다음에 책상면이 물체를 떠받치는 힘. 목적어가 같죠. 그렇죠? 자, 그래서 F1과 F4 이게 바로 힘의 평형 관계입니다.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요. 좀 예시를 정해서 해보시면 좀 더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어쨌든 여기까지 해서요. 여러분들 뉴턴의 3법칙까지 한번 알아봤고요. 이제는 운동량과 충격량입니다. 선생님이 이것저것 좀 잡설도 얘기하고 좀 시간이 긴데 이번엔 좀 참아주세요. 알겠죠? 좀 길게 나갈게요. 알겠죠? 자, 운동량과 충격량. 운동량 간단해 봅시다. 예, 어떤 정도를 나타내는 물리량일까요? 예, 운동의 정도를 나타내는 물리량이겠죠? 운동의 정도. 간단하게. 근데 저거 보니까요. 유식하게 쓰려고 그냥 유식해 보이려고 좀 기호를 적었는데 P 위에 뭐가 있네요. 예, 화살표가 있어요. 화살표는 방향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아, 그러면 그거네. 운동량은 방향이 있다는 거네요. 방향이 있다는 거는 운동량이 무슨 양이라는 겁니까? 바로 벡터량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운동량은 벡터량입니다. 운동의 정도를 나타내는 물리량이고요. 이 운동량은 벡터량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운동이라는 거예요. 일단은 먼저 기본부터 아예 결론부터 짚고 갈게요. 자, 운동량. 운동을 많이 하면은 운동량이 커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운동을 적게 하면 운동량이 작아질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 아령을 든다고 생각해 봅시다. 아령을 드는데요. 무거운 아령을 드는 것과 가벼운 아령을 드는 것과 어느 게 운동이 많이 됩니까? 무거운 아령을 드는 게 운동이 많이 되겠네요. 그러면 운동량은요. 기본적으로 운동량 P는 누구와 비례합니까? 질량과 비례하겠네요. 그렇죠? 운동량 P는 질량과 비례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똑같은 질량의 아령을 드는데요. 하나는요. 빨리 해요. 하나는 어느 게 운동이 많이 됩니까? 빨리 하는 게 운동이 많이 되죠? 그럼 빠를수록 속도랑도 관련이 있겠네요. 속도니까 어떻습니까? 벡터량이죠. 오, 화살표 또 나왔네. 떴네요. 바로 운동량은요. mv라는 공식을 갖는 겁니다. 질량과 속도의 곱이고요. 그 다음에 이때 운동량이라는 건 벡터량이라고 그랬거든요. 벡터량이라고 그랬어요. 방향을 갖는다는 얘기예요. 방향을 갖는 건 누구 때문에? 속도 때문에 방향을 갖는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어쨌든 여러분들 한번 볼까요? 스몰 m은 1kg, 라지 m은 2kg, 스몰 v는 1m/s, 라지 v는 2m/s입니다. 자, 이때요. 1번 같은 경우는요. 스몰 m의 스몰 v입니다. 그럼 운동량은 mv니까 얼마예요? 1이죠. 그렇죠? 자, 단위를 적어볼까요? 1번은요. 1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죠. 예, 어디서 많이 봤네. 힘의 단위와 비슷하죠. 하지만 힘은 아니죠. 힘은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의 제곱이에요. 근데 얘는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입니다. 구분하셔야 돼요. 이게 운동량의 단위입니다. 자, 두 번째 거 볼까요? 스몰 m이 있어요. 근데 속력이, 속도가 2m per sec예요. 그러면요, 얘는요, 운동량이 2kg 미터 per sec가 되겠네요. 그죠? 자, 세 번째 거 볼까요? 둘 다 크네요. 그러면요, 4네요. 4kg 미터 per sec가 되겠네요. 그죠? 자, 비교해 볼까요? 1과 2에서 운동량은요, 이놈이 더 컸어요. 그렇죠? 이놈이 더 컸습니다. 그거는 속도가 빠를수록 운동량이 크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2와 3에서는 이놈이 컸습니다. 이거는 질량이 클수록 운동량이 크다. 그래서 운동량에 대한 공식은 이 공식을 따르는 거고 방향은 속도에서 나오는 거죠. 그리고 단위는 지금 얘기한 대로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입니다. 그죠? 자, 이번엔 충격량이에요. 충격량. 물체가 받는 무엇의 정도겠어요? 충격의 정도겠죠. 물체가 받는 충격의 정도입니다. 자, 이놈도요, 마찬가지로 결론부터 얘기할까요? 자, 선생님이요, 지금 이제 고수들만 한다는, 섀도우 파이터를 한번 할 겁니다. 섀도우 파이터. 자, 여기에 선생님이 이제 생각으로 만드는 거예요, 저걸. 아, 여기 지금, 지금 떴어요. 그래, 너 검은 수염. 알았어. 고무고무 너. 자, 어쨌든. 자, 이제 합니다. 자, 근데요, 선생님이요, 자, 이제 해봅니다. 약하게,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강하게, 이렇게 했어요. 그럼 이제, 얘가 받는 타격은 어땠을까요? 자, 약하게, 이랬을 때는, 이렇겠죠. 근데 내가, 강하게, 이랬을 때는, 이건 입으로 내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 섀도우 파이터는 뭐냐면 내 의지로 이게 하나의 형상을 만든 거예요. 그놈이 내는 소리였습니다. 그놈이 내는 소리. 자, 어떤 그놈이 그랬어요. 많이 아팠다는 얘기죠. 즉 힘이 셀수록 충격량이 컸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자, 이번에는 한번 이렇게 해볼까요? 같은 힘으로 할 겁니다. 같은 힘으로 하는데요. 같은 힘으로 자, 이렇게 하는 거. 같은 힘입니다. 이제 같은 힘으로 어느 게 더 아팠을까요? 우리 섀도우의 입장을 한번 볼까요? 자, 같은 힘으로 맨 처음에 이렇게 했을 때 좋아요. 자, 이번엔 이거는 입으로 내는 소리가 아니에요. 입으로 내는 소리가 아니고, 이건 이제 섀도우, 이제 고수들만 하는 거예요. 고수들만. 그래서 지금도 봤더니 어때요? 같은 힘이지만, 오랜 시간 내리쳤을 때 더 아파했어요. 맞죠? 충격량입니다, 이게. 이게 충격량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봤더니, 힘의 크기가 클수록, 그리고 그 지속 시간이 길수록 충격량이 컸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식으로 만들어 볼까요? 자, 충격량은 우리가 임팩트, I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I는요, 힘에 비례했고요. 그 다음에 시간에 비례했습니다. FT죠. 근데 얘도 지금 벡터량이에요. 그러면 시간이 방향이 있어요? 힘이 방향이 있어요? 그렇죠. 힘이 방향이 있죠. 바로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방향은요, 힘에 의해서 결정되고요. 어떤 물체에 100N의 힘이 10초 동안 작용했어요. 그럼 충격량은 곱하면 되죠? 1000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냥 1000이라고 하시면 되죠? 충격량 I는 1000 뉴턴 세크가 되는 겁니다. 단위가 뉴턴 세크예요. 알겠죠? 그죠? 자, 운동량은요,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였죠. 얘는 뉴턴 세크입니다. 자, 그래프 한번 볼까요? 그럼 이건요, 지금 FT 그래프인데요. 어차피 FT가 충격량이잖아요. 이 면적이 바로 충격량의 크기가 된다는 거겠죠? 근데요, 그래프가 이렇게 요상하게 생길 때가 있어요. 이거 면적 어떻게 구해요? 못 구해요. 구하지 마세요. 그냥 이럴 때는 평균 힘값이 나올 거예요. 그럼 평균 힘에 시간 곱해서 마찬가지로 저 옆에 있는 직사각형처럼 그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그냥 평균 힘으로 구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선생님이 사실 운동량과 충격량을 여러분한테 설명한 이유는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계. 아까 운동량은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충격량은 뉴턴 세크였어요. 그렇죠? 단위가. 자, 다시 봅시다. 운동량 단위 다시 들어볼게요. 운동량 P죠. P는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죠. 그리고요, 충격량 단위는요, 뉴턴 세크죠. 근데 이 뉴턴이 마음에 걸리네요. 뉴턴이 뭐죠?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의 제곱이죠. 예, 모양이 비슷해. 근데 오 곱하기 세크가 돼 있네요. 그죠? 자, 없어지죠. 그죠? 자, 이 퍼가 돼 있을 때 밑에 이거 분모인 거 알죠?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가 나오는 단위는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죠.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얘도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결국 운동량과 충격량은 같은 단위를 사용하는 놈들이었습니다. 같은 단위를 사용한다는 얘기는 같은 수치가 나온다는 얘기죠. 예, 당연한 얘기입니다. 충격이 가해지면 운동이 바뀔 수밖에 없죠. 그렇죠? 충격이 가해진 만큼 운동이 바뀔 겁니다. 즉, 충격량만큼 운동량의 변화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요, 둘의 단위가 동일하고요. 물체가 힘을 받으면 물체의 운동량이 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충격량은요, 운동량의 변화량입니다.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이고요. 이걸 다시 얘기하면 결국 충격량 I는요, I는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는 거예요. 운동량의 변화량은요, 결론적으로 이렇게 되겠죠. M, 그 다음에 속도의 변화량이 되겠죠. 그죠? 속도의 변화량이 될 테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다시 얘기하면 무엇이 됩니까? 우리가 나중 운동량을 P라고 두고 처음 운동량을 P0라고 둘게요. 그럼 얘는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이 되겠죠. P-P0. 그쵸?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럼 마찬가지로 예제가 있습니다. 예제. 자, 이것도 우리가 한번 같이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보니까요, 충돌 전에 2kg짜리 물체가 있고 1kg짜리 물체가 있어요. 근데 운동하는 건 A라는 2kg짜리 물체만 운동을 하네요. 근데 운동을 혼자 하다 보니까 B에 부딪혔어요. B에 부딪히면 B가요, 아파. 네, 어쨌든 자, 충돌 후에는 둘이 같이 운동을 한답니다. 자, 그러면요, 여기서 봤는데요, 우리가 일단 한번 살펴봅시다. 충돌 전에 A의 속도는 5m/s였고요. B의 속도는 0이었어요. 자, 질량이 나오고요, 속도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속도가 나왔다는 얘기는 운동량은 구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됐네요. 먼저 여러분한테 얘기할게요. 충돌 전 운동량의 합, 충돌 후 운동량의 합은 어떨까요? 동일합니다. 그렇죠? 외부로부터 에너지나 힘이 간섭되지 않는다면 당연히 얘는 동일한 값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충돌 전 운동량의 합과 충돌 후 운동량의 합은 동일합니다. 우린 이걸요, 운동량 보존의 법칙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충돌 전 PA 2kg짜리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kg짜리가 5m/s의 속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일단요, PA는 2kg짜리가 5m/s의 속력으로 움직인다. 속도로. 즉 10kg/m가 되겠죠. 그리고요, PB는요, 1kg짜리 물체인데 0m/s의 제곱으로 세크로 움직이니까 얘는 0kg/m가 되겠죠. 그러면 이때 합은요, 10kg/m가 되겠죠. 이게 운동량의 합입니다. 이 운동량의 합은 변하지 않는다고요. 충돌 후에도. 알겠죠? 자, 그럼 충돌 후를 볼까요? 충돌 후에 보니까요, 얘는 충돌 전이고요. 한번 충돌 후를 봅시다. 충돌 후에 PA를 보면요, PA는 지금 얼마가 나왔어요? 속도가 2m/s로 줄었네요. 근데 2kg이죠. 2kg 곱하기 2m/s니까 이놈은 4kg/m가 되어 있네요. 근데요, 운동량의 합은 10이었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놈은 무조건 6kg/m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B의 운동량이. B는요, 1kg이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속도 곱하면 되죠. 속도는 얼마입니까? 6m/s가 되겠죠. 이게 바로 B의 속도가 되는 거예요. B의 속도. 알겠죠? 자, 그럼 여러분 한번 살펴봅시다. 아까 충격량이라는 건 운동량의 변화량이라고 했어요. 그럼 A는요? A는 10이었는데 4로 바뀌었어요. 얼마 바뀌었죠? 예, 운동량의 변화량이 6kg/m로 바뀌었습니다. 맞죠? 자, 그러면요,
B는요, 0이었는데 6이 됐어요. 그러면요, 마찬가지로 P는 6kg/m/s가 됐어요. 당연한 얘기죠. 그렇죠? A가 잃은 만큼 B가 얻어야 되는 거니까요. 그건 당연한 얘기였습니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들 이 상태에서 한번 살펴봅시다. 지금 현재요, 이 운동량의 변화량은 무엇과 같다는 거예요? 바로 충격량과 같다는 겁니다. 그럼 충격량은요,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F, 그리고 T죠. 맞죠? 자, FT가 바로 충격량인 겁니다. FT가. FT가 바로 충격량인데요. 이때 T라는 값이 나왔어요. 그렇죠? T라는 값이 어디 나왔습니까? 0.02초라고 나왔죠. 예. 그러면 결론적으로 I는요, 지금 나온 대로 6kg/m/s이고요. 이때 F 곱하기 0.02초인 거예요. 그죠? 그럼 F는 얼마입니까? F는 300N이 나오는 거죠. 300N. 그죠? 300N이라는 값이 나왔습니다. 바로 우리는 이런 F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충격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충격력. 자, 여기 빈칸 순서대로 안 하고 그냥 계산했는데요. 다 채울 수 있습니다. 충돌 전에 어쨌든 합친 게 10kg/m/s예요. 그럼요, 충돌 후에도 10kg/m/s가 나야 되는데 PA는 4kg/m/s가 나왔어요. 그럼 B가 6kg/m/s로 바뀌었다는 얘기고요. PA는 10kg/m/s였던 놈이 4kg/m/s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6kg/m/s만큼 차이가 된 겁니다. 자, 그럼 충격량의 크기는 운동량의 변화량이니까, 그렇죠? 결론적으로 B가 A로 받는 충격량은 6kg/m/s가 된다. 지금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요, 충격력은요, 지금 시간이 나왔으니까 계산했어요. 그러니까 얼마 나왔어요? 300N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300N이 나왔고 이 300N이 바로 충격력, 걔한테 얼마만큼 힘이 가해졌느냐? 0.02초 동안. 이렇게 나타내는 거죠. 자, 그러면요, 우리 한번 살펴봅시다. 이 I라는 값, 이건요, 여러분들이요, 그냥 식이 그래, 이렇게 바뀔 수 있겠네, 이겁니다. 우리 저번에요, 뭐 했어요? 등가속도 운동할 때 V는 V0 플러스 AT, S는 V0 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 식을 변형하면서 했었죠. 그렇죠? 그거와 같은 맥락인데요. 이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요 정도 아시면 되고요. 나중에 문제 푸실 때 주어진 자료에 맞게 활용하시라고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I 누굽니까? I는 충격량이죠. 충격량은 FT입니다. 맞죠?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F로 바꿀게요. F는 T분의 I가 되죠. 이때 I는 운동량의 변화량이 되죠. 그렇죠? 운동량의 변화량이 되고요. 운동량의 변화량은 뭡니까? P-P0가 되는 거죠. 그렇죠? 식이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시간 알려주고 처음 운동량 알려줬어요. 그리고 충격량 알려줬어요. 그러면 나중에 운동량 또한 우리가 유추할 수 있겠죠. 그렇죠? 이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제 다 끝났어요, 여러분들. 질량이 동일한 두 계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 충돌 직전에 같은 높이가 같은 질량으로 떨어졌네요. 속도가 똑같겠죠. 그렇죠? 그럼 운동량 역시 똑같습니다. 그죠? 그럼 충돌 후 볼까요? 충돌 후에는요, 둘 다 멈췄을 거 아니에요. 땅에 떨어졌으니까. 같은 속도고 운동량 역시 같습니다. 근데 한 놈은 깨지고 한 놈은 깨지지 않았어요. 왜? 폭신폭신한 건 떨어지면서 속도가 주는 과정에서 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더 오래 걸리죠. 그렇죠? 같은 충격량입니다. 왜? 운동량의 변환값이 똑같기 때문에. 같은 충격량을 갖는데 얘는요, FT에서 T가 커졌어요. 그러면 충격력 F는 작아진다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운동량의 변화량이 동일하고요. 충격량의 변화량은 동일합니다. 근데 힘을 받는 시간이 B가 더 길었어요. 그래서 충격력은 A가 더 컸죠. 그죠? 자, 이렇게 그래프로 보시면 되고요. 결론적으로 이겁니다. 얘는 시간이 짧은 대신에 충격력이 크고요. 얘는 시간이 긴 대신에 충격력이 작죠. 하지만 둘의 값은 어떻다? 동일하다. 자, 충돌과 안전 다칩니다. 지금 얘기했죠. 충격력이 셀수록 우리가 많이 다칩니다. 계란이 깨진 것처럼. 그러면 충격력을 줄여야겠네요. 충격력을 줄이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시간을 늘리면 되죠. 그죠? 충돌이 일어났을 때 힘이 작용하는 시간을 길게 해서 사람이 받는 충격력의 크기를 작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안전장치의 원리입니다. 그에 대한 대표적인 게 에어백, 범퍼, 그리고 자전거 안장. 선생님이 타는 자전거는
조금 이제 그 중급용 자전거다 보니까 안장이요 있으나 마나요. 아 더럽게 아파. 예, 엉덩이야. 자 타다 보면요, 예, 막 나올라 그래. 자, 그다음에 태권도의 선수의 보호대, 그다음에 무릎을 살짝 구부리는 거, 그렇죠? 무릎을 살짝 구부리는 거 어때요? 땅에 떨어졌는데 그냥 떨어지면 충격 그대로 받지만 떨어지고 이거. 그다음에 야구 받을 때 손을 뒤로 뺍니다. 근데 이것도 주의해야 되죠. 야구공이 오는데요. 야구공이 손에 닿기도 전에 뒤로 먼저 뺐어. 그러면 그대로 맞는 거예요. 야구공이 닿는 순간에 뒤로 빼는 이런 민첩함. 네. 그다음에 여러분들 공기가 충전된 포장재, 그다음에 푹신한 재질의 보호대, 네, 놀이 매트 이 정도 전부 다 원리는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안전장치 여기까지 했고요. 여기까지 여러분들 운동량과 충격량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마치고요.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지금 우리 학교는 어쨌든 시험 범위를 여기까지 잡았거든요. 왜냐면 생명 파트를 다른 쪽에서 또 수업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강의는 일단 여기까지 하는데요. 우린 또 다음 시간에 지구 시스템으로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이팅입니다. 유인!